안녕하세요. 일하는 개미TV의 일개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요즘 핫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. 금을 가지고 왔는데,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.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. 이게 최근 10년간의 이제 그래프인데요. 최고점이죠. 이렇게 비싼 적이 없어요.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비싼 적이 없었어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, 야, 자산 가격이 뭐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이 3개월 그래프입니다. 3개월 동안 이만큼 올랐습니다. 뭐 한 3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죠. 근데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. 지금 경기가 불안합니다. 뭐 은행들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미 파산했죠.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저희 JP 모건에서 인수했죠. 그러면서 아니 이거 괜찮은 거야? 라는 생각이 들죠.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격이 절하되고 있습니다. 뭐 우리는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달러가 절하된 게 맞아? 싶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절하되고 있어서 그래요.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 가격이 절하가 되고 있어요. 근데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.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어요. 금을. 무슨 얘기냐면, 자,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그 중앙은행들 83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올해도 금 보유량을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작년에 152% 늘렸습니다. 금 보유량을. 그런데 그 보유량을 늘린 나라들을 보니까 10곳 중에 9곳이 러시아, 인도 등 개발 도상국이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야. 이네가 왜 샀냐면 이게 금이 제재를 회피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됐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잖아요.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이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뭐 달러 결제를 동결한다. 달러로 더 이상 니네는 이제 해외 나가서 뭔가 거래를 할 수 없어.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딱 해버렸죠. 그리고 뭐 달러로 된 자산들 되게 러시아 입장에서 진짜 어이없겠지만 그냥 압수해버렸죠. 이거 니네 돈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입금돼 있잖아. 이제 우리 거야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? 원래 내 돈인데 갑자기 가져가 버렸어요, 그냥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같이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이 서방 세계들이 한 제재들이 사실은 남일 같지 않은 거죠. 이게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.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달러로 또는 미국 채권으로 들고 있는 이 내 돈들이 사실은 이게 휴지가 될 수도 있겠네?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장 좋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금이죠, 금. 금은 세계 어디를 들고 가도 인정받죠. 이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달러나 미국 채권 등으로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금을 소유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들이 사는 이 금이 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금하고는 규모 자체가 다르죠.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샀는데 올해도 어떻게 한다고요? 더 살 거래요. 더 살 거라니까.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달러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뭔가 다른 자산을 메꿔야 되는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금값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오르겠네?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금값이 지금도 최고점인데 이게 역사상 최고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에요.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린 금을 어떻게 사지? 금 투자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, 우리가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, 자,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거죠. 실제로 금을 사는 겁니다. 그러면
장점이 뭐겠어요? 실제로 내가 금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 같은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난리가 나서 뭐 그래서 핵전쟁이 난다든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전생이 다 날라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금을 샀다는 기록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금을 쥐고 있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상속세가 없습니다. 왜냐면 내가 금을 들고 있어요. 금을 들고 있는데 이 금을 내가 내 딸한테 줬습니다. 누가 알아요? 나랑 내 딸만 알죠. 아무도 모르죠. 그러니까 상속세 없죠. 다만 부가세 10% 붙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뭐 이렇게 법으로 특별히 정한 어떤 물건들 빼고는 다 부가세 10% 붙죠. 그 다음에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캘 때부터 이게 골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. 금 반지로 나오는 게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세공비가 붙습니다. 이런 부가적인 이런 약간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래도 굉장히 상속세가 굉장히 많은 우리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니지만요.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두 번째로는 여러분 대부분의 은행 계좌에 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KB뱅크 화면인데 금 계좌가 있습니다. 골드 투자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. 0.01g부터 투자가 가능하다. 정말 소액이죠. 0.01g이면 얼마큼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가능합니다. 대신 단점은 뭐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수수료 먹죠. 수수료 먹고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샀다가 팔면 이게 다 전산 기록에 남잖아요. 그래서 배당 소득세 15.4% 붙고요. 그다음에 부가세 10%가 붙습니다. 다음에 이제 금 ETF가 있죠. 가장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ETF인데 금도 ETF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. 인버스 투자가 가능해요. 금이 오를 때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 가격이 내릴 때도 투자가 가능하다.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금 ETF는 대부분이 금 현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금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에는 항상 가격의 괴리가 있죠. 금 현물이 쭉쭉쭉 오르더라도 금 선물은 그만큼 안 오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선물에는 항상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배당 소득세 15.4%도 발생을 합니다. 이게 단점이고,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KRX 금시장이 있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뭔가 다른 또 뭔가 계좌를 개설해야 되나? 뭔가 또 다른 거래소를 찾아가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미래에셋 MTS 화면인데요. 거의 모든 MTS 화면에 이게 HTS 화면에도 있고요. 그냥 금 현물을 주문하는 계좌가 있습니다. 방법이 있고요.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어요. 배당소득세, 양도세가 없습니다. 이거 나라에서 밀어주는 거죠. 이걸로 거래를 하라는 거죠. 엔간하면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. 라고 말하는 게, 말하고 있는 거죠. 세금 다 깎아주고 있는 거고, 다만, 굳이 내가 여기 투자했던 이 금을 현물로 받고 싶다. 라고 했을 때 부가세 10% 붙습니다. 이제 현물이니까요. 부가세 10%가 붙어야죠.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. 그래서 너는 이제 할 거야? 야, 개미야. 너는 그래서 지금 금 투자를 할 거야? 라고 물어보면, 이게요. 앞에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는 거고,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, 앞으로 지금이 고점이지만 역사적 고점이 아닐 거다. 앞으로 오를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.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야, 지금 역사적 최고점인 이 시점에 너는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?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. 네, 앞뒷말이 달라서 죄송한데 저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. 항상 뭐가 됐든 역사적 최고점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주가도 그렇고요, 채권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역사적 최고점에 들어간다는 건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이거 정말 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죄송한데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. 여러분은
아, 이 동영상을 보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. 머리로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가슴으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는 지금 금투자 전혀 안 했냐? 라고 말씀하시면, 저는 사실은 제 2월 달에 시작했잖아요. 2월 달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금 ETF를 조금 사긴 했어요. 조금 사긴 해서 약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약간의 수익인데, 추가적으로 사기가 좀 겁이 난다는 얘기예요. 이걸 보고, 이 방송을 보고, 주식을, 이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, 일단 팔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일단 머리로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, 지금 이 팔기에는, 지금 매도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추가 매수하기는 솔직히 무섭습니다. 솔직히 무섭기 때문에.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,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겐 조금 도움이 됐으면,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, 왜냐하면 머리로도 지금 이성적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최고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러지 못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죄송해요. 너무 죄송한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